액티브 패시브 시간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있어서 해외 투자하는데 여러분의 투자 방향성 여러 가지 방안들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 전략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금융투자의 김민아 FA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민아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내용들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 오늘은 저희 패시브 포트폴리오에 들어있는 종목들 한번 저희가 보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전에 저희 중간 정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자, 저희 현금 40% 지금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되겠고요. 그리고 중신증권 위안으로 가지고 있죠. 그리고 EM과 그리고 VNQ 이 두 개 미국 달러로 가지고 있는 ETF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화로 가지고 있는 타이거 200도 역시 10%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스타벅스와 넷플릭스 유일하게 개별 종목이죠. 자, 미국 개별 종목 두 개도 역시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역시 이 개별 종목의 위험성은 절대로 피해갈 수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오른쪽에 저희 수익률 한번 먼저 보실 텐데요.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이 이렇습니다. EM이 역시 가장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자금이 좀 빠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 특별히 뭐 그런 징조가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갈 거고요. 그리고 중신증권 같은 경우에도 뭐 타이거 200 이 두 가지 종목 그리고 여기에 VNQ까지 요 세 개 정도는 크게 변동성 없이 꾸준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의도했던 그대로 가고 있는데요. 저희 의도와 다르게 가고 있는 게 바로 이 스타벅스와 넷플릭스 되겠죠. 그래도 스타벅스는 그나마 주가가 어제장에도 그렇고 조금 회복을 한 상태고요. 근데 넷플릭스가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9.84%입니다. 그것도 어제 겨우 올라서 9.84% 지금 이렇게 수익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만큼 빠져 있는데 저희는 오늘 이 종목을 중점적으로 제가 좀 변명을 해드리면서 저희 함께 정신 승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버텨야 되니까요. 제가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버티기 위해서 함께 제가 몇 가지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게 7월 달부터 차트를 좀 보실 텐데요. 보시면 빨간색 동그라미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7월 18일에 183.6달러까지 한번 오를 때가 있었죠. 자, 이때 어떤 이슈가 있었냐?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다. 이때 실적 발표가 있었죠. 그리고 해외 가입자 수가 한 400만 명 가까이 늘었다. 그리고 전체 가입자 수가 1억 명을 훌쩍 넘어갔다. 이 이슈로 인해서 어닝 서프라이즈 보여주면서 주가가 많이 뛰었습니다. 이날 하루에만 13.5% 정도 뛰었죠.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한 번 더 뛰게 됩니다. 188달러까지 갔죠. 자, 이날 최고점을 찍었죠. 장중에 191달러까지 주가가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기 보시면 7월 27일이었죠. 이게 저는 잊을 수 없는 날이 되겠는데 7월 27일에 이날 이제 나스닥 그러니까 대형 기술주들이 전체적으로 빠진 날이 되겠습니다. 이때 182달러까지 빠졌다가요. 자, 그 다음에 횡보하는 구간이 있죠. 이 구간 동안에 이제 늘 공격을 계속 받았습니다. 뭐 PER이 높다. 밸류에이션이 지금 너무 비싸다. 그리고 또 현금 흐름에 어떤 문제가 있다. 부채 문제까지. 이런 고질적인 늘 나오던 문제가 나오던 때가 바로 이 구간이었고요. 결정적으로 바로 요 순간 여기 보시면 데드크로스 딱 만들어주는 구간이었죠. 이게 8월 8일이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디즈니와 넷플릭스가 결별한 그날입니다. 자, 그날 이후로 주가가 빠지기 시작해서요. 이 데드크로스가 끝도 없이 쭉 빠지고 있습니다. 자, 이대로 가면 계속 빠질 것만 같은데 저희는 꼭 그렇게 많은 보지 않는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근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무슨 일이 있었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 넷플릭스와 디즈니는 원래 공생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디즈니에서 컨텐츠를 만들면 넷플릭스가 받아서 상영을 하는 그런 구조였죠. 그렇게 서로 잘 하다가 디즈니가 실적 발표와 동시에 이제 폭탄선은 아니죠. 업계에서 예측됐던 건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이제 우리 컨텐츠는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틀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 벌겠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근데 지금 당장은 그렇게는 안 되고 일단 계획은 이렇습니다. 2018년에는 그러니까 ESPN이 계열사죠. 디즈니 계열사인 ESPN을 통해서 일단 스포츠 영상부터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겠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2019년에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경쟁이 시작됩니다. 그때 이때 디즈니 브랜드를 런칭하고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시작하는 시기는 2019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블과 루카스 필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제가 지난주에 방송의 수요일에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이거 아직 미정이다. 협의 중입니다. 아직 완전히 넘어가진 않았다. 요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어떻게 바뀌는가? 여러분들이 넷플릭스 주주라면은 이런 것들 보시고 나라면 보겠다 안 보겠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가장 유명한 거, 당장 올해부터 상영 안 되는 거 한번 가져와 봤고요. 왼쪽에 디즈니 픽사의 토이스토리 4, 이제 새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더 라이온 킹,
라이온킹이 실사판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 포함해서. 그리고 겨울왕국 속편이 나온다 그러죠. 자, 요 세 가지는 이제 앞으로 넷플릭스에서 여러분 보실 수가 아예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유명한 것만 가져왔고요.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3개. 그리고 지금 얘기 중인 부분이 바로 마블. 너무 유명하니까 다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루카스필름. 스타워즈라고 하시면은 스타워즈 시리즈 제작한 그 회사가 되겠습니다. 요 2가지 회사 경우에는 지금 아직 협의 중이고 추후에 요 2가지 회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주가에 아주 소폭이지만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뀐다는 점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디즈니의 고객을 뺏기지 않을까라는 이런 우려를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뺏길까 아닐까. 물론 뺏길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의 대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근거는 재미있는 게 뉴욕 현지의 애널리스트죠. 마이클 올슨의 어떤 좀 재미있는 리서치가 있는데요. 영어로 쭉 되어 있는데 보시면 이 얘기입니다. 500명의 미국 사람한테 실제로 조사를 했는데 넷플릭스를 시청하고 있는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이제 20% 미만의 사람이 넷플릭스 시청하면서 디즈니 컨텐츠를 보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20% 미만의 사람을 또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 보는 시간 중에 10% 미만의 시간만 디즈니 콘텐츠를 보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결론은요. 이것 말고도 몇 개 조사가 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결론은 넷플릭스 가입자들은 디즈니 콘텐츠 그렇게 많이 안 본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고객을 뺏길 일은 좀 아카데믹하게 그렇게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 여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자, 저희 보완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업계 1위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 케이블 TV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없죠. 자, 보시면은 왼쪽에 그러니까 북미, 미국 기준으로 했을 때 케이블 TV 숫자가 케이블 TV 가입자 수가 여기 파란색이 되겠고요. 밑에 빨간색이 이제 그렇죠. 넷플릭스 가입자 수가 되겠습니다. 이 2가지가 2017년 들어와서 가입자 수가 역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뭐 그럴 수도 있지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게 미국 내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현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TV 시청을 하는 판도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전통적인 게 다 깨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걸 깨고 있는 게 바로 넷플릭스가 되겠고요.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역시 압도적인 가입자 수, 이게 역시 경쟁력이 되겠고 이 부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고PR이 지금 형성이 돼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기대감으로. 그리고 미국 가입자 1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상징 유의미한 수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분기 기준으로 1억 400만 명 찍었고, 그리고 2019년 이때가 이제 디즈니가 서비스를 시작하는 그 해가 되겠죠. 이 해가 되면은 대략 추산하기로 1억 5천만 명 가입자 수가 이쯤 될 것으로 시장에서는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여러분 앞으로 꼭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지금 오리지널 컨텐츠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느냐. 앞으로 동영상 스트리밍계는 뭐 아마존이 되든 HBO가 되든 이쪽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좀 보셔야 되는데 2018년에 자체 콘텐츠 투자에 약 7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중에 이게 한국 돈으로 따지면 7조 9천억입니다. 굉장히 많이 투자하는 거죠. 드라마 만드는데 7조 9천억입니다. 자, 보시면은 시즌당 1억 달러 예상을 해도요. 20개 이상의 고예산 드라마, 그러니까 20개 이상의 고예산 드라마를 만들 수 있고요. 또 60개 이상의 쇼 프로그램을 충분히 제작하고 남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양으로 봤을 때 경쟁사들하고 비교했을 때 크게 뒤지지는 않는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넷플릭스는 양보다 제가 봤을 때 전 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들어내는 오리지널 컨텐츠들이 일단 재밌고요.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퀄리티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이미 만들어진 시리즈 개수가 50개 이상 이렇게 되죠. 뭐 데어데블, 루크 케이지 이런 것들. 그리고 하우스 오브 카드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내용이 좋다, 인기가 있다는 거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에미상에도 91개 부분에 후보로 올랐죠. 작품성을 시장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이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 라이센스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리지널 컨텐츠를 얼마나 많이 보유하느냐가 이 업계의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되겠고요. 이거 첫 번째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넷플릭스의 해외 가입자 수 이게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이 두 개만 여러분 꾸준하게 관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종목에 대해서는 내일 한 번 더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패시브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종목들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서 수정 전략도 만들어봤고요. 자세한 이슈들까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해외 투자 액티브 패시브 시간이었고요. 하나금융투자의 김민아 FA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